벌금 최대 3천만 원, 합의금 최대 2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이 금액들, 이게 바로 당신이 평생 동안 정말 소중하게 모아온 자산을요, 단 한 번의 사고로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는 좀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웃집 보험왕께서 제공해주신 이 귀한 자료를 가지고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운전자 보험, 이게 정확히 뭐고 또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점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지, 당신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설명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2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여기 2페이지는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의 목차예요. 보시면 운전자 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자동차 보험이랑 뭐가 다른지 비교도 해보고, 또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보장 내용들, 그리고 어떤 상품 고르는 게 좋을지 비교 분석이랑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되어 있죠? 그럼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뭘까요? 자동차 보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은요,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 났을 때 운전자 본인,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그건 사고 상대방 피해, 그러니까 대인이나 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타인을 위한 방패 같은 거죠. 타인을 위한 거군요. 네, 근데 운전자 보험은 사고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 예를 들면 벌금이라든지 변호사 비용, 또 피해자하고 형사 합의금 같은 거요. 이런 걸 대비하는 나를 위한 방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나를 위한 방패.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의무 가입은 아니에요. 근데 특히 요즘 법규가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이라기보다는 거의 필수 보험처럼 그 중요성이 엄청 커졌습니다. 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4페이지를 보면서요,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이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4페이지 표를 보시면 그 핵심 차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역시 보장 대상이죠. 네. 자동차 보험은 사고 피해자, 그러니까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운전자 보험은 사고를 낸 나 자신, 즉 운전자의 어떤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군요. 네, 그리고 책임 범위도 좀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운전자 보험은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처럼 이런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군요. 가입 의무도 다르죠. 자동차 보험은 차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사항이에요. 네, 선택.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벌금 같은 것도 보장이 안 되고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되는 거죠. 그 12대 중과실 사고, 그 이야기가 5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앞에서 잠깐 말씀하신 민식이법, 이게 대표적인 예 같은데 이 법이 운전자 보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아주 크게 강화했습니다. 만약에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만약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이야.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자랑 합의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합의에도 처벌받을 수 있군요. 네,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규정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등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런 12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면 이것도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적인 환경변화가 운전자 보험을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법이 그렇게 강력하게 바뀌었으니까 보험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네요. 6페이지를 보면 법규 변화 이후에 보험 상품들 보장 내용도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6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주요 보험사들이요, 운전자 보험의 그 핵심 보장 한도를 막 경쟁적으로 높였어요. 아, 경쟁적으로. 네, 예를 들면 피해자랑 형사 합의하기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한 3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2억 원, 심지어 어떤 곳 하나손보는 2억 5천만 원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와, 2억 5천이요? 네, 그리고 벌금 보장 한도 역시 민식이법 벌금 상한선이 3천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아졌고요. 또 사고 시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이것도 기존에 한 500만 원 수준에서 지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이야. 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같은 주요 회사들이 다 빠르게 이런 변화를 반영한 상품들을 내놨죠. 실제로 통계를 봐도요,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2020년 4월 딱 한 달 동안 운전자 보험 신규 가입 건수가 그 전달보다 2.4배나 늘었어요. 와, 2배 이상이네요. 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가입자가 약 500만 명에 달할 거다 이렇게 추정될 정도로 시장이 확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운전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그런 법안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의무화 논의까지 보장 한도가 정말 크게 늘었네요. 이제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죠. 7페이지에 나오는 3대 핵심 담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게 운전자 보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7페이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의 가치는 정말 이 세 가지 핵심 보장에 다 모여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째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운전자가 아까 말한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또는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 보통 6주 이상 치료 진단인데요. 이런 경우에 필요한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담보예요. 예전에는 운전자가 먼저 돈을 마련해야 해서 좀 부담이 컸는데 요즘에는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이 도입돼서 운전자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아, 선지급이요? 네, 보장 한도는 말씀드린 대로 최대 2억 원 이상까지 가능하고요. 둘째는 운전자 벌금 보장입니다. 사고 때문에 법원에서 운전자한테 벌금형이 딱 선고됐을 때 그 벌금액을 대신 내주는 담보죠. 특히 그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사고 시 벌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게 되면서 이 담보 중요성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3천만 원. 네, 셋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거나 공소 제기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사고 초기 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고요. 한도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우와. 이 세 가지가 가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형사적, 행정적 책무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패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다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 각 담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선지급 제도, 이게 상당히 유용해 보입니다. 네, 8페이지 설명처럼 이 선지급 제도는 운전자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란 합의를 해도 운전자가 당장 그 큰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돈이 당장 없으면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직접 합의금을 먼저 지급해주니까 운전자는 자금 마련 부담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보장 한도도 대부분 2억 원까지, 일부 보험사 하나손보는 2억 5천만 원까지 높아졌고요. 더 나아가서 2024년 8월부터는요. KB손해보험 같은 일부 회사에서는요. 피해자랑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 법원에 대신 내는 공탁금 있잖아요. 네, 공탁금. 그것까지 100% 선지급하는 그런 특약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탁금까지요? 네, 이런 제도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중상해 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 부담을 덜어준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다음으로 9페이지. 운전자 벌금 담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민식이법 때문에 3천만 원 한도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하셨죠? 맞습니다. 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운전자 벌금 담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인 벌금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보장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사고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어서 이 한도를 3천만 원까지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3천만 원 꼭 확인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물벌금은 다른 사람 차나 재물을 파손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보장하고요. 보통 한 500만 원 한도로 가입합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벌금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9페이지 아래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음주운전, 특히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그리고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마약이나 약물 운전 또는 고의적이거나 범죄 목적으로 일으킨 사고로 인한 벌금은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장 안 되는 예외 사항을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자, 이제 10페이지.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입니다. 요즘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 상품이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10페이지에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요, 사건 초기 대응, 이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이요? 네, 예전에는 검찰에 기소되거나 구속된 이후에야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받기가 어려웠죠. 근데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해서 경찰 조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품이 늘어난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유리한 변화입니다. 보장 한도 역시 과거 500만 원 수준에서 최근 최대 5천만 원까지 대폭 늘었고요. 5천만 원까지요? 네, 10페이지에 나온 그 사례처럼요.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함으로써 억울한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고요. 초기 대응의 중요성 잘 알겠습니다. 이제 핵심 담보들을 다 살펴봤으니 어떤 종류의 보험 상품을 선택할지 좀 고민해봐야 할 텐데요. 11페이지에서는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누구에게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할까요? 네, 11페이지 설명처럼 운전자 보험은 크게 갱신형하고 비갱신형으로 나뉩니다. 갱신형은 3년, 5년 이렇게 정해진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초기 보험료가 비갱신형보다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보험 기간 중에 법규나 제도가 바뀌면 다음 갱신 시점에 새로운 보장 내용을 반영하기가 좀 쉽다는 그런 유연성도 있습니다. 법규 변화에 대응하기 좋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사고 이력, 또 보험사의 손해율 같은 거에 따라서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보험료를 만기까지 그냥 쭉 그대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오르지 않는군요. 네,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까 장기적인 자금 계획 세우기 쉽고 총 납입 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초기 보험료가 갱신형보다는 좀 비싸고요. 중간에 법규가 바뀌어도 보장 내용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이고 싶은 젊은 층, 20, 30대나 단기 운전자에게는 갱신형이 좀 나을 수 있고요. 장기간 좀 안정적인 보장을 원하고 보험료 인상 없이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40대 이상 분들에게는 비갱신형이 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관련 법규나 보장 한도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갱신형의 유연성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에요. 결국 본인의 나이나 예산 보험 유지 기간, 예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장단점이 명확하네요. 선택 기준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에서는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을 비교하고 있네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1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이건 보험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수 보장형은 이름 그대로 만기 시에 돌려받는 환급금 없이 오직 보장 기능에만 충실한 상품입니다. 보장만 딱. 네, 적립 보험료가 없으니까 월 보험료가 한 1, 2만 원대,
매우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반면에 만기 환급형은 보장 기능에다가 만기가 됐을 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저축 기능이 결합된 상품이에요. 아, 돈을 돌려받는 거군요. 네. 대신 그만큼 보험료가 월 3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순수 보장형보다는 비쌉니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가입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데요. 운전을 자주 하시거나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보장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보험료 부담이 적은 순수 보장형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보장도 받으면서 만기 시에 목돈 마련 효과도 조금 기대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환급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만기 환급금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저렴한 순수 보장형에 가입하고 그 차액을 따로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예산과 가입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보장에 집중할지 약간의 저축 기능까지 원할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군요. 자, 13페이지에는 실제 보험사별 상품 비교표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도 꽤 보이는데 이 표를 볼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13페이지 편은 40세 남성 기준 예시고요. 실제 보험료는 가입자 나이나 성별, 운전 경력 등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월 보험료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아, 가격만 보면 안 된다? 네, 겉보기 보험료가 조금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반드시 세부 보장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6주 미만 사고, 예전에는 이거 보장 안 되는 경우 많았거든요. 이런 것까지 폭넓게 보장되는지, 또 선임 비용이 정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지급되는지, 그냥 광고 문구가 아니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최근에 도입된 국금 선지급 같은 유용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그렇죠. 대부분 보험사가 핵심 담보인 벌금 3천만 원 보장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의 구체적인 보장 범위나 조건, 그 외의 부가적인 특약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가격 비교와 함께 당신의 운전 습관이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보장 내용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격뿐 아니라 세부 보장 내용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군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4페이지는 운전자 보험 가입 전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것만 잘 채워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점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네, 14페이지 체크리스트는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항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첫째,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3대 핵심 담보, 즉 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대인 3천만 원, 대물 5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경찰 조사 단계 포함. 이게 모두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 둘째, 각 담보별 보장 한도가 최신 법규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서 충분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은 3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소 1억 원, 가급적이면 2억 원 이상, 변호사 선임 비용은 한 3천에서 5천만 원 수준이 적절하고요. 한도 체크. 셋째, 변호사 선임 비용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지, 이게 그냥 광고 문구인지 아니면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관 확인 필수군요. 네, 넷째, 혹시 모를 중고 가입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우리가 흔히 자부상이라고 부르는 특약 있잖아요. 네네, 자부상. 이런 것처럼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 자동차 보험이나 상해 보험 같은 거랑 보장이 중복될 수 있는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제외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약 당신께서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다면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보장 한도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예전 가입자분들. 네, 반드시 기존 보험 증권을 꺼내서 보장 내용을 점검해 보시고 만약 부족하다면 기존 계약에 특약을 추가하시거나 아예 최신 보장을 반영한 상품으로 새로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네요. 자, 그럼 15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복잡한 운전자 보험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보장을 얻을 수 있을지 그 최적의 선택 전략과 가입 절차를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5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전략의 핵심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불필요한 건 빼고 핵심은 확실히 챙기는 거죠. 우선 3대 핵심 담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보장 한도는 충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핵심 담보 확인.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상품 유형 vs 비갱신형, 순수보장형 vs 만기 환급형 중에서 본인의 상황과 예산, 가입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과의 중복 보장 여부를 확인해서 불필요한 특약은 제외합니다. 특히 자부상 특약은 중복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의해야 하고요. 꼭 체크. 보험료를 절약하는 확실한 팁을 좀 드리자면요. 만기 환급형보다는 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1.5배에서 최대 6배까지도 차이 나거든요. 순수 보장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순수 보장형? 네. 또한 설계사 수수료가 없는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오프라인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가 싸군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귀찮다고 한두 것만 알아보지 마시고요. 최소 3개 이상의 보험사 상품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와 같은 온라인 보험 비교 사이트 있거든요. 이런 걸 활용하시면 각 회사 상품의 보장 내용이랑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정말 유용한 팁들이네요. 순수 보장형, 다이렉트 채널, 보험 비교 사이트 활용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페이지 결론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6페이지의 결론을 요약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 하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사고 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고요. 특히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네, 나를 위한 보험. 핵심 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보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3대 핵심 보장. 핵심 셋, 민식이법 시행 등 법규 강화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로 인식해야 합니다. 필수. 네, 핵심 넷, 가입할 때는 벌금 담보는 최소 3천만 원 이상, 변호사 선임 비용은 반드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요. 혹시 이미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증권을 꺼내서 3대 핵심 담보의 보장 한도가 충분한지, 최신 법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바로 확인. 가입해야 합니다. 새로 가입한다면 가격보다는 보장 범위를 우선으로 신중하게 비교하시고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히 제외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은요, 매달 그냥 나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닥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법적 위험으로부터 당신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운전 습관과 생활 환경에는 어떤 운전 보험이 가장 적합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웃집 보험왕의 자료를 통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정말 깊고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안전운전에 든든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